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필기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실 텐데요. 필기 이제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기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필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이론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수준에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관련 교재의 내용을 보고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특징, 그리고 장단점 등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 또는 뭐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장점 또는 단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또한 공공 빅데이터니까 공공 빅데이터 또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념, 공공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분석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저희가 잘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재를 보시게 되면 물론 내용들을 보시면 개념은 몇 줄 없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시행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수준에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림과 표 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절차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황에 대한 분석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석 목적을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수준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고 분석 결과를 수용하는 쪽, 이렇게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사이클링 도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저장, 분석, 시각화, 다시 저장 이런 식으로 이제 도는 그런 사이클 도는 단계들도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뒤에 보면 설명을 드리긴 하겠죠. 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에서 실제 시험 문제 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에는 어떤 분석 기법들이 활용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품질 평가를 가게 되면 품질 평가의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이렇게 체크를 할 때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필기를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교재를 두세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시고 이제 공공이라든지 특징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빅데이터를 이제 용어는 들어보셨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교재 내용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은 되게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개념, 뭐 정의, 특징, 뭐 활용, 사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뒤로 가면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들, 특히나 이제 통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계 분석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카이 제곱 검정, T 검정 또는 F 검정, 뭐 연관 분석부터 다양한 어떤 분석 기법들이 있죠. 그런 분석 기법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정형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형 쪽은 데이터 마이닝 쪽이죠. 정형 데이터 마이닝. 그 외에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부분까지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 기법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야 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통계 파트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재 내용들은 뭐 쉬운 파트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 통계라든지 어려운 파트들 같은 경우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이 정도 되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충분히 쉽게 이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그 연습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교재 내용을 다 보고, 그러니까 그 이제 1장을 보고, 만약 1장이다. 그럼 1장을 보고 바로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험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론 그렇죠. 처음 하면 바로 기억이 나서 바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만 뒤에 가서 보다 보면 앞에 내용들을 저희가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잘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교재 내용을 최소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 한국생산성본부의 이제 관련 예시에 대한 어떤 시험 문항들이 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문항들을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좀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험 필기에 대한 준비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림 내용들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공공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보시면
2013년부터 이제 19년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요. 분석에 대한 추진을 보시게 되면 이 빅데이터 시범 과제를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14년부터. 그래서 CCTV 분석 등에서 총 11개의 어떤 과제들을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15년에 뭐 신규 과제 그리고 그 16년 같은 경우는 질병 예측 등의 어떤 5개의 과제들 그다음에 2017년에는 병역 멘탈 범죄 예방 등에서 5개 과제. 그다음에 산업재해 등에서 2018년에 5개 과제. 그리고 신규 과제가 이제 2019년에도 이제 5개 이상해서 계속 매년별로 처음에 이제 시범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년 어떻게 돼요? 이제 정부에서 각 이제 그 기관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표준 모델 정립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 매뉴얼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제정을 해서 이렇게 현재 제공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델에 대한 어떤 정립들도 여기 나와 있죠. 민원, 교통에 대한 것들 또는 쓰레기에 대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2019년에도 이 외에도 이제 앞서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개선이 보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추가를 하는 부분이 되고 그 외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냐?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위해서 공모전 및 경진대회는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념 및 실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빅데이터 최근에 2019년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턴십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ITP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실무 인재 영역이겠죠. 현장에 이제 채용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한 어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잡고 이제 960시간 이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력 양성까지 돼서 이제 적절한 그런 인력들 필요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공 데이터 영역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역들 같은 경우는 민간 데이터라든지 또는 소셜 데이터, 소셜도 민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만 하나 보더라도 실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분석 추진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표준 모델 정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모전 및 경진대회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1에 이제 보시게 되면 2부 혜택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픈 데이터에 대한 정의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것도 오픈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럼 무엇이냐? 이거 정답은 오픈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픈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로는 열린 공개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등으로도 또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중 오픈의 어떤 사전적 의미로 올바른 것 또는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혀 어긋나는 데이터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이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개방과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같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오픈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재에서 일부 이제 미리 받아봐서 교재에서 일부 내용을 이제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오픈 데이터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다음 중 오픈 데이터의 특징 중 이용성 및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또는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도 시험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완전한 정보로 공개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분적인 데이터, 일부 데이터만 준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다 오픈 데이터야 이용성 및 접근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 데이터의 재사용 및 재보표에 대한 것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픈된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공공 데이터다 보니까 이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 오픈된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누구나 재사용을 하고 누구나 이 사용을 한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요약을 한다든지 다시 정제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정제를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시험 문제를 공부하실 때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특징들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특징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앞서 설명드리신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완결성, 중요성, 여기 보면 적시성, 접근성, 기계에 대한 어떤 처리성, 여기 보시는 거 뭐 비차별성, 비독점성, 라이센스 프리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낼까요? 아주 간단하게 다음 중 뭐 적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데이터의 적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한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시성이라는 얘기는 데이터의 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바로 얘가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반대로. 예를 들면 다음 글 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어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화된 처리를 위해 적절하게 구조화되어야 된다. 기계의 처리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내용들,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갖춰야 될 그 내용들이 있겠죠. 거기에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초창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이제 첫 해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쉽게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좀 회차가 거듭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냈던 문제들 같은 경우도 물론 대비 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새롭게 이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음 예를 들면 완결성은 프라이버시, 보안, 특권 등의 제한이 없는 공공 데이터는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괄호 쳐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프라이버시 또는 보안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를 쳐서 시험 문제를 출제도 물론 초창기에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 식의 유형들도 이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에 따른 이제 평가 지표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에 이렇게 이제 가져온 그런 지표들의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평가 영역들은 계획, 구축, 운영, 활용으로 해서 크게 이제 4가지의 영역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보시는 거죠. 평가 구분도 총괄 지표가 이제 4개가 있고요. 운영 지표는 5개의 유형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험 문제 낸다면 아주 간단하게 시험을 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 중 평가 영역에 따른 평가 지표에서 평가 영역에서 계획 영역에 속하는 것은 또는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3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평가 영역 중에 계획 영역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의 품질 관리,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 관리 기반, 그리고 역량,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 관리 체계 이 자체는 계획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활용 영역에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이 부분은 데이터의 활용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총괄 지표겠죠. 총괄 지표 안에 이렇게 총 4가지의 유형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축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중 구축 영역에 속하는 것 또는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표를 보더라도 쉽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총괄 지표에 속하는 유형 또는 속하지 않는 유형 또는 운영 지표에 속하는 유형, 속하지 않는 유형 형태로 해서도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뭐 10개 이상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도 이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자체 중요하구나 또는 그림이라든지 순서도 나오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 또는 이렇게 표, 평가 지표라든지 그 품질 체계 쪽이거든요. 공공 데이터에 대한 품질 체계 쪽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표도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잘 보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품질 관리 위한 평가 등급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18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5, 4, 3, 2, 1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1등급이 가장 좋겠죠. 당연하게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럼 5등급이 있고 근데 5등급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도입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품질 관리를 위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입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인식이 미흡하여 기본적인 품질 관리 활동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인 품질 활동만 수행되는 수준을 바로 어떻게 돼요? 5등급. 그러니까 도입 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글상자를 해놓고 요 내용을 넣어놓고 해서 설명하는 품질 관리 위한 평가 등급은 몇 등급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4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5등급은 도입 전, 4등급은 도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품질 평가 체계를 이제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 인식되고 품질 진단 등 기초적인 품질 관리 활동들이 도입 시작하는 수준. 이게 되게 어렵진 않죠.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문제를 뭐 1, 2, 3, 4, 5등급이 있으니까 저렇게 어렵게 출제하냐 어렵게 꼬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거의 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사지선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 오지선다의 자격증도 있고 사지선다의 자격증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사지선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정답 유추가 좀 되겠죠. 그래서 글상자 내용을 잘 읽어보셔도 쉽게 이게 유추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1, 2, 3, 4, 5등급 있겠죠. 뭐 매 차시마다 만약에 이제 시험의 차시가 이제 늘어나긴 하겠죠. 매 차시마다 시험 문제 낸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5등급, 다음에는 뭐 4등급, 뭐 3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고요. 1등급, 다음 중 등급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또는 올바른 것. 그러니까 1등급에 대한 설명은 바로 얘잖아요. 근데 만약 1등급에 대한 설명이 뭐 2등급에 대한 것이 돼 있고 3등급은 4등급, 4등급은 뭐 5등급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 매칭이 서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표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림 자체도 이렇게 잘 보셔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4 같은 경우도 구축 영역 평가 예시입니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파트는 이제 행정 교수님들께서 집필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 파트에 대한 것들 제가 가져온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별로 지표 점수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지표에 대한 어떤 점수 산정 등도 있죠. 그래서 구축에 대한 것들도 만약에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A, B, C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DB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평가 지표들의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표준 확산에 대한 평가 결과들이 쭉 나와 있죠. 각각의 예시를 통해서 뭐 12점이다, 얘는 9점이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를 지금 더하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0000 이렇게 돼 있으면 5, 4, 3,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서 점수의 지표,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예시.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을 몇 점을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만 X가 되어 있죠. 평가 결과가 15점 만점이니까 예를 들면 각 단계를 3점씩으로 취했다라고 한다면 4니까 4, 3, 10이겠죠. 12가 되고 얘 같은 경우 두 번째 거는 데이터의 구조 안정성은 15점인데 두 개가 X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점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세 개만 동그라미니까 3, 3은 9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안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 점수를 산출했다고 한다면 기간에 대한 지표 점수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의 표준 확산 같은 경우는 지표 점수 산출, 데이터베이스의 각각 영역별로에 대한 점수에 대한 어떤 평균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뭐 6점 곱하기 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예를 들면 3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눠줘서 이제 구한다든지 또는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안정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연계에 대한 체계 정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산출되는 점수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영역들이 나오게 되죠. 데이터베이스별로.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을 3이면 3 또는 4는 4. 여기서 이제 3개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3으로 다 나눴지만 산술 평균으로 기본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뭐 4개 영역이면 4, 2개 영역이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총점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 영역별 점수를 최종적으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별로 지표 점수 산출하는 기준이 A, B, C에 대한 유형들도 있죠. 다음 중 뭐 A 영역에 속하는 것 또는 B 영역에 속하는 것. 또는 C 영역에 속하는 것 이런 형태로서 이런 것들도 구분을 지어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지표에 대한 관련 예시들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 문제가 앞서 뭐 등급 형태의 문제나 아까 나오는 그 지표하고는 약간 좀 틀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유형의 문제들 예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자격에 대한 특징들이 대부분 다 다른데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쓰지 않고 계속 새로운 문제 유형들만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문제 은행식으로 좀 출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라도 또 출제가 다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한 번 시험 봤을 때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만약에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불합격하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기출 문제들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물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잘못됐거나 오류 있는 문항들이라면 개선이 돼서라도 계속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유형 사례들도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그리고 수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실제 활용 업무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양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 오염을 예방하여 안전한 해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 데이터는 해양 관측 정보 그리고 나와 있는 거죠. 선박 위치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그럼 분석 기법은 뭐예요? 판별 분석, 연관 분석, 상관 분석 등 이렇게 구분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해양 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분석 데이터는 되게 많이 있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에 대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 분석, 유럽 해저의 전 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맵 이런 정보를 통해서 했는데요. 실제 분석 기법은 어떤 것을 썼냐면 군집 분석과 연관 분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공공 데이터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국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것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해외, 유럽이 되었던 또는 미국이 되었던 싱가포르이 되었던 또 일본, 뭐 대만, 중국 이렇게 영국,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을 했을 때 과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것만 다시 보면 해양을 관측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안전한 해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거래요. 해양 관측 정보하고 선박 위치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토대로 했을 때 어떤 기법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이런 맵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판별, 연관, 상관성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양에 대한 관측 정보를 할 때 선박 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에 뭐 오염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오염 물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판별 분석까지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활용 업무별로 또는 이 분석 데이터 유형별로 어떤 분석 기법 및 기술이 쓰이게 되는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황 분석을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황 분석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까지 찾아요. 근데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연관 분석을 해야 될지 군집 분석을 해야 될지 판별 분석을 해야 될지 또는 시계열 분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히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급에서는 이제 중요한 파트잖아요. 기억 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통계적인 부분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필히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공 분야의 어떤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아까 보시는 시범 서비스 사례들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제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분석을 이렇게 수행을 한 그런 부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총 6개의 대한 어떤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활용 사례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산불 위험 여부라든지 스마트에 대한 어떤 재난 안전 체계 구축, 시내버스 운영 방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민원 데이터 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로그 분석,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 등 이렇게 총 6개의 분석을 실제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과제별로 성과의 활용 방안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스마트 재난 안전 체계 구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빅보드를 통해서 지자체 보급으로 지자체의 재난 상황을 통합하여 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난이니까 재난 쪽이겠죠. 기관과의 정보 용도에 대한 어떤 확대를 통해서 재난 상황을 인지에 대한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표준화된 시스템 보급으로 중복 개발 방지 예산 절감. 이거는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각 기관별로 지금 많이 있다면 아직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R&D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어떻게 돼요? 기관별로 또는 중복 유사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중복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어떻게 돼요? 그 방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민원 데이터 분석은 말 그대로 민원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서울시에 대한 민원이다. 또는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신문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유형들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기관별로 보시게 되면 다 Q&A라든지 또는 고객의 소리 이런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 쪽도 어떻게 돼요? 각 기관 또는 시 또는 뭐 구, 도 이런 쪽에 보시게 되면 그 기관별로 다 보시게 되면 각각의 그 시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객의 어떤 사항을 이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신규 발생 유사 민원을 유형별로 미리 분류를 해놓는 거겠죠. 그래서 원인 분석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좀 마련한다든지 또한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런 민원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이거는 말 그대로 텍스트 마이닝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민원 그 사람들이 직접 글을 쓰잖아요.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글로 쓰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 글로 쓰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긁어서 이제 크롤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써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적인 민원들을 묻고 이런 민원은 어떤 민원에 대한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해서 2014, 15, 16, 17, 18년 그러니까 19년은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18년까지 했던 이런 각각의
그 공공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활용 사례들,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14년만 넣어놨지만 15년까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공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 참고문헌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응용 분야 또는 데이터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상 현상을 감지한다든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대응한다든지 분석 상황 대응 및 신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상 현상 감지, 가까운 미래 예측 그리고 어떤 신규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앞서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격증 유형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행정 쪽 또는 공공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분석된 상황 대응 및 신규 정책을 개발하겠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관리 또는 위험 시설 또는 불법 주차 관리, 신규 행정 서비스 개발 및 미래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관련된 데이터들은 대기오염입니까, 수질오염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 M10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사전적인 어떤 환경 대응, 그리고 시설 관리할 수 있다든지 새로운 행정 서비스 및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요. 시민 맞춤형은 시민 맞춤도겠죠. 예를 들면 소득 수준별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 그럼 거기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의 유형들을 갖다가 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시민 맞춤형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에 대한 나오는 부분들을 잘 보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를 하셔서 양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한글 파일로.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나온 거도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예상 문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공공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빅데이터의 주요 추진기관이 아닌 것, 추진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뿐 아닙니다. 그래서 총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다음 글상자의 괄호에 알맞은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의 구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보시게 되면 전자정부겠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답은 1번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해양을 관측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안전한 해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분석 기법 및 기술로만 짝지어진 것. 제가 설명드렸죠. 중요하다고. 이 부분도 판별 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중 2014년에 수행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가 아닌 것 이렇게 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차트 있었죠. 앞에서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지역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필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표, 그림 이런 목차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저희가 이제 교재 내용을 두세 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